공동경매와 중복경매요. 공동경매와 중복경매. 자, 여기도 자꾸 이제 질문하는 분이 많이 있어. 사실 우리가 경매 투자하면서 요 개념은 몰라도 되는데, 이런 말 자꾸 나오고 등기가 경매 사건 번호가 여러 개 나오니까 이게 혹시 또 뭐 내가 잘 모르는 뭐가 이상한 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응찰하지 못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중복경매라고 합니다. 자, 공동경매는 2인 이상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 신청을 하거나 먼저 한 경매 신청이 아직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경매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이에 또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경매 신청하면 먼저 신청한 사건과 묶어서 하나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경매한다. 이때 공동경매 신청 채권자들은 공동의 압류 채권자가 되며 그 집행 절차는 단독으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 준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하나의 경매로 그냥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네. 경매 절차는 각 채권자별로 진행되므로 한 채권자에 관해서 집행 정지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 그냥 묶어서 그냥 사건번 하나 부여해서 간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복경매, 이중경매인데요. 이중 중복경매. 자, 2인 이상의 채권자, 여기도 2인 이상의 채권 똑같아. 2인 이상 채권자가 여기는 동시에 하는 건데, 이거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시에 다른 시간대에 있는 거야. 이시에 순간적으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다. 즉 먼저 한 경매 신청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 경매를 할게라고 하고 나서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중복 경매가 되는 거예요. 중복 경매 개시 결정이 되는 거다. 선행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이중 경매 신청 채권자의 우선순위 채권의 변제 부족함이 없을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절차를 계속 속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앞에 게 취소되더라도 그 두 번째 경매에 의해서 계속 속행해 간다. 그래서 중복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경매가 취소되고 취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각 사건에 따라서 별도로 경매가 진행돼 가기 때문에 그렇다. 경매 절차를 속행할 때 원칙적으로 경매 준비 단계의 현황 조사, 평가 등을 선행 경매의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지만 용의권의 설정 등 그 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현황 조사하고 재평가를 해서 다시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 용어를 먼저 좀 보면 뭐 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채무자며 소유자가 이제 고 누구누구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고 누구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물건이 있고 전농동에 아파트, 우성 아파트가 있고 삼성 쉐리벨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한 채무자의 여러 개 아파트, 다수 부동산을 함께 매각하는 것을 병합한다 그래요. 묶어서 한다, 병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가끔씩 보면 사건에 보면 이제 경매 유료 사이트에 보면 병합 사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병합해서 한다, 묶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방금 보신 중복 경매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복 경매. 자, 중복 경매는 한 부동산에, 한 개의 부동산에 다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거예요. 한 부동산에다가 여러 명의 채권자. 여기에는 보니까 요 전농동에 있는 이 우성 아파트에다가 현대캐피탈에서도 경매 신청하고 민정관이라는 사람도 경매 신청하고 우리은행도 경매 신청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중복 경매라고 한다. 또 여기도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삼성 세리빌에다가 민영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국민은행도 경매 신청한 거예요. 이거를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 다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럼 중복 경매가 되면 각각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2005 타경 13677 이렇게 돼 있고 2006 타경 20276. 또 여기는 2005 타경 3861,
2005타경 13677, 2005타경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이 경매하고 누가 경매 신청하고 나도 경매 신청하고 누구든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복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중복 경매가 되면 요 사람에 대해서 경매가 뭐 취하된다든지 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되더라도 다른 경매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경매는 계속 진행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 경매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다 경매를 하면 이 경매가 취소되고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별 경매라는 걸 배웠을 까요? 개별 경매, 개별 매각. 자, 개별 매각은 보신 것처럼 채권자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그 외 저당권 설정이었는데 이것을 공동담보라고 한다. 공동담보에 경매를 청하게 되면 담보 목적물 모두가 경매가 진행된다. 이 경우에 각각의 물건마다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를 부여해서 개별적으로 입찰을 붙여 이것을 개별 매각 그리고 분할 매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사건 번호 2005타경 13677, 2005타경 13647에다가 이렇게 물건 번호 이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1번 물건, 2번 물건 이런 식으로. 이걸 물건 번호라고 한다. 그럼 이제 민영이라는 사람이 이 채무자 동대문구 장안동 존농동에다가 공동담보권 설정했으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이제 같이 경매를 넣으면 사건 번호 외에 이렇게 물건 번호가 부여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매각이라고 한다 이러네요. 뭐 용어가 이제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데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만 우리가 돈벌이 하는데 이게 뭐 병합 사건이 뭐고 개별 매각이 뭐고 중복 규모의 뭔지는 사실은 돈벌이 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그냥 이해 편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례의 경우에 병합 사건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병합 사건. 채무자의 여러 부동산 한번 묶어서 경매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병합 사건. 그러니까 누가 경매 신청하고 막 해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채무자의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그냥 다 묶어서 사건만 다 묶어서 병합해서 한다. 이걸 병합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 경매라는 개념을 바꿔 봤으니까 요것만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사건이 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요 사건의 경우에 삼성 쉐리빌 315인데 자,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국민행위 말소 기준 권리고 저당권 말소, 압류 말소, 박철 말소, 가처분 말소, 압류 말소. 그리고 보니까 하나의 이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민영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하고 또 국민행위 경매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5타경 13677. 그러니까 민영인 사람이 경매를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났는데 또 국민행위 또 뒤늦게 경매 신청을 또 한 거예요. 2006년 7월 6일 날. 사건 번호가 별도로 부여됐죠. 이걸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다가 여기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계속 경매 또 여기다 또 누가 강제 경매 또 넣는다. 그럼 뭐 중복 경매라고 한다 이거. 강제 경매 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사건 번호가 또 부여되겠지 뭐 2006 타경 뭐 20 뭐 287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여가 된다. 이거를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럼 중복 경매는 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명의 채권자,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등기부를 띄워보면 여러 개의 사건문이 이렇게 부여될 수 있고 그거를 중복 경매라고 한다. 그러면 중복 경매에 가서 돈벌이 하는 테크닉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중복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경매가 취하될 수는 없으니까 잘 분석하고 해서 물건이 괜찮으면 응찰하면 되겠다. 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복 경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